자,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보가드로 법칙은 위에 있는 보일-샤를의 법칙과 조금 이제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나오겠죠? 자, 우리가 기체의 법칙을 따진다 했을 때는 크게 P, T, V, N과 관련해서 나온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항상 일정량의 기체에서만 다뤘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함은 자,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이번에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따지네. 같은 온도와 압력이 지금 일정하다라면 부피와 입자수와의 관계를 본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데? 부피와 입자수? 그럼 부피가 현재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관계를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라면 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공간에 기체 분자가 두 개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벽을 치는 힘을 봤을 때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보다 압력이 크겠죠? 압력이 반대죠. 자, 오른쪽이 왼쪽보다 압력이 크겠죠? 자, 왜냐하면 더 좁은 공간에 기체 분자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기체 분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 자체의 힘은 똑같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건 공간이 뭔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기체 분자가 예를 들어 부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기체 분자가 예를 들어 이만큼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2리터의 분자 수가 두 개가 있다라면 자, 만약에 얘들을 기체 분자를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두 개를 추가시켰으면 분자 수가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4리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왜? 압력이 일기압이 되려면 똑같이 예를 들어 압력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려면 기체 분자 수가 여기서 두 개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기체 분자가 벽을 치는 힘 때문에 여기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움직이게 되냐? 위에서 미는 힘과 아래에서 올리는 힘이 똑같을 때까지잖아. 자, 그게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질 때라면 그만큼의 입자수가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공간은 동일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공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부피와 안에 있는 입자 개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네,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자, PV는 K1, 자, V는 K2, 자, 그리고 P는 뭐였죠? 자, K3T였죠? 자, 현재 V는 K4의 N.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관계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는 요 3가지 관계식만 봐도 무방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사실 이거 있어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요 관계를 크게 봤을 때 이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랍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화학원을 미리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는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기체 양적 관계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를 갖는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자, 기체 부피는 존재하는 분자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몰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해도 되지만 몰라도 그냥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데? 다시 연습장으로 넘어가서 기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똑같은 부피를 가진다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부피입니다. 자, 그림이 달라 보이겠지만 여기에 내가 질소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NH3 암모니아를 넣을 수도 있는데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만약에 TP가 일정하다라면 여기 안에 있는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는 거니까 입자수 개수가 똑같으면 부피가 똑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자, 이렇게 사실 잘 이제 안 씁니다. 이제 TP 일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그러면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부피가 다르면 입자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N2를 여기 이렇게 4개를 집어넣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NH3를 2개만 넣게 됐다. 그러면 여기 역시나 둘 다 일기압 같은 압력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부피는 변하는 조건입니다. 여기는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강철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강철 용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 자 실린더 부피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부피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는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런 거 있죠. 여기 고정장치를 하게 되면 강철 용기가 똑같아지겠죠. 고정장치를 풀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부피는 변하는 조건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4리터면 여기는 예를 들어 2리터가 됩니다. 맞죠? 입자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부피도 감소하게 된다.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상수 K4를 써서 N으로 잡았을 때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에 존재하는 몰수에 정비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두 기체가 서로 반응할 때 그들이 반응하는 부피는 서로 간단한 비고 간단한 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몰수 비대로 부피비다. 몰수비가 3대 1대 2. 몰수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죠. 입자수가 3대 1대 2.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듯이 뭐 여기 지금 2개 있고 4개 있듯이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수소기체가 3개 있고 질소기체가 1개가 반응하면 얘가 2개가 만들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수소기체 3리터랑 질소기체 1리터가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 기체가 2리터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꼭 312라고 해서 312가 아니고 B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6리터 있으면 얘가 2리터가 필요하고 여기는 4리터가 만들어진다라는 뜻. 자,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방금 있는 요거를 가지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모든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모두 합쳐서 모든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기체 법칙을 만들면 참 좋겠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혹시나 3학년에서 화학 2 문제를 풀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알면 기체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다. 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맞지만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언제 어느 조건을 똑같고 어느 조건에서 다른지를 고려하는 것이 문제 풀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화투 문제도 역시나 기체 문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 문제가 킬러 단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해서 화학 2를 선택할 친구들은 이 기체 문제를 잡지 못하면 화2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먼저 보기 전에 당연히 여기 있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우리 보일의 법칙은 PV는 K 한번 써볼게요. 자, PV는 K1. 자, 그리고 V는 T분의 V는 K2. 자, 그리고 V는 K3 그냥 P는 KT는 요거 했던 거.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서 자, 여기도 없죠? 자, 여기 그냥 그대로 여기 K3N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 다 모으고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왼쪽에 있는 거 PV, VV 있으니까 그러니까 P가 있고 V가 3개라고 해서 V 세제곱이 아니고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왼쪽에 V를 써주고요. 자, V가 위에 있죠, 밑에 없고 그리고 T가 밑에 있네요. 자, T는 K1, K2, K3에 N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이거를 다 모아서 쓸 때 어차피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어차피 상수고 이것도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를 그냥 모두 다 모아서 자, 고등이 다 됐습니다. 자, 굉장히 영상 올리려면 많은 작업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K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그냥 비례상수를 의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PV는 NKT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순서 내 맘대로 요거 NKT 하든 TKN이든 뭐 NTK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PV는 NKT를 쓰게 되면 되는데 이 비례상수가 궁금하다고. 비례상수 그냥 상수로 할 게 아니라 이 상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장으로 넘어가서 자, PV는 NKT 자, 라고 했을 때 자, K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NT분의 PB가 됩니다. 자, NT분의 PB가 돼서 NT분의 PB가 돼서 자, 언제 기준을 잡냐면 0도씨 자, 1기압 기체 1몰 자, 모르는 사람이 일단 패스하세요. 나중에 몰 다 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0도씨니까 0도씨를 273K 절대 온도 기준을 해야 되겠죠. 기체 1몰의 부피 22.4L를 넣습니다. 자,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자, 3학년은 이해할 수 있고요. 2학년은 아직까지 이해 못하면 요거는 선생님 양적 관계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얘들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몰이면 얘들의 압력이 일정하면 얘들이 바뀔 건데 이때 왠지는 화원을 배우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몰 그리고 273K 그리고 압력은 1기압 단위 다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피 22.4L를 넣게 되면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자, 대충 어느 정도 나오면 0.082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단위 자, 압력 리터 퍼 몰 K가 있는데 이게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자,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기체상수라고 해서 이거를 기체상수 상수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PV는 NKT라고 했는 자리에 PV는 NKT라고 했을 때 이 K 자리에 R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PV는 nRT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이것들이 매우 잘 적용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이런 류의 이론들을 접했을 때 실제는 잘 안 되잖아가 아니고 실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론 없이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상기체처럼 잘 이동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이제 해서 이상기체처럼 움직이도록 모든 조건들을 바꾸고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사장 입장이라면 또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경제성을 고려해서 그런 조건들을 바꿔야겠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겨볼게요. 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다 했고 자, 여기서 이 관계식을 다 옮겼더니 이런 식으로 됐는데 PV는 nRT라고 했는 식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은 선생님 얘기했듯이 PV, TN 이 기체는 요 네 가지 변수 얘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실제 기체 문제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거고 또는 뭐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압력, 부피, 온도에 따른 기체의 거동이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상의 기체인데 그냥 이상적인 기체라는 뜻이죠. 자, 기체상수 R 값은 자, 우리가 요런 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1기압 그리고 1몰 입자수 그리고 22.4 정도를 넣고 0도씨라 했으니까 얘를 273K라고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밑에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0.082 리터 ATM 기압입니다. 압력
그러니까 요거 단위도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PV를 NT로 나눴다라고 할 수 있죠. 얘가 V고 얘가 P고 여기가 T고 얘가 N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PV는 NRT식만 쓸 줄 알면 여기서 6플루 올인화 황은 69.5도씨에서 5.43리터 철제용기에 1.82몰의 ATM을 구하라 했을 때 지금 압력 구하라 했으니까 V분의 NR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5.43분의 1.82, 0.08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입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계산기를 실제적으로 입학하면 사게 돼요. 자연계는. 사서 이런 거 계산기 두드립니다. 계산기 쓰면 수학 잘하겠네.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들 수학 시험 계산 못해서 틀린 사람 있지만 자, 계산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30번 같은 거를 푸는 게 여러분들 목표라면 계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STP라는 거 0도씨 1기야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3학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2학년들은 스탠다드 템퍼러처, 그리고 프레셔. 그러니까 표준 상태 온도 압력을 의미합니다. 0도씨 1기야 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40g인데 이거는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3학년은 하시고 2학년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자, 3학년은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조금 보자면 얘들 일단 1몰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1몰의 부피 22.4리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7.4g이 몇 몰인지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몰수를 나누려면 자신의 화학식량으로 나눈다 해서 자, 단위 다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몰수 여기까지가 사실상 몰수를 의미합니다. 자, 몰수에 22.4리터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됐죠? 자, 2학년은 양적 관계 이해하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학년만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PVNRT를 한번 써볼까라는 거죠. 해수면 1기압에서 0.55리터를 가지고 있는 헬륨 풍선이 0.40에서 6.5km까지 높이 올려보냈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풍선의 최종 부피는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잘 모르겠으면 PV는 NRT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면 압력이 바뀌었고 부피가 지금 구하는 건데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 더 헬륨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N도 일정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PV는 R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일의 법칙을 쓰는 거죠. 자, 보일의 법칙을 쓰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PV는 일정하다라는 거가 가버리네. 그러면 1기압에 0.55리터가 0.40 ATM에 곱하기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구하면 된다. 숫자는 복잡하지만 계산기를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작은 기포가 8도씨 6.4기압의 호수 바닥에서 25도씨 1기압의 물의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부피가 2.1ml일 때 최종 부피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PV는 NRT 써야 되나? PV는 NRT 자, 몰수가 지금 현재 일정하고요. 자, 현재 온도가 변화했고 압력도 변화했습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자수 일정하니까 PV는 RT가 되면서 T분의 PV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T분의 PV가 처음에 T1 처음 온도분의 처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나중 온도분의 나중 압력 곱하기 부피가 되니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계산식을 보면 자, 8도씩 쓰면 안 됩니다. 273 더하기 8분의 6.4 곱하기 2.1이죠. 저 단위 일단 빼겠습니다. 이것과
나중 온도 273에 이거 273에 자 273 더하기 온도가 몇이죠? 25도. 자 분의 부피 몰라요. 자 몰라. 그리고 압력은 1.0이죠. 곱하기 V.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맞죠?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T분의 PV를 쓴다라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밀도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PV는 nRT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3학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자, PV는 해서 입자수 n이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 자, RT를 곱했을 때 지금 궁금한 거는 밀도니까요. 밀도는 뭐죠? 자,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죠. 그러면 부피 여기 있으니까 질량 여기 있잖아. 맞죠? 옮깁니다. 자, PM은 V분의 WRT가 되면서 얘가 밀도가 되겠죠. 밀도 D. 그래서 PM은 DRT가 되면서 밀도는 RT분의 PM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구하려고 하면 기체상수 곱하기 절도온도 분의 압력 곱하기 분자량 하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것도 화원 1단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자, 0.990 atm 55도씨의 이산화탄소 밀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체의 밀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산화탄소 밀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밀도는 D는 RT분의 PM이라고 했으니까 R이 0.08이 단위 있고요. 자, 그리고 온도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분자량인데 주어집니다. 또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단위 다 없애고 KKA, ATM, G G는 살았죠? 자, G는 살았고 자, 몰 없애주면 여기 리터 살았네요. 자,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 물질의 몰 질량 아까 전에 PM은 DRT라 했으니까 분자량 구하라고 하면 P분의 DRT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면 압력분의 DRT를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로 질문 주면 되겠습니다.